요새 요양원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보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거나 자신도 나중에 요양원에 가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과 고민으로 맘 편히 주무시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요양원에 갈 바에 편하게 죽음을 선택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안락사를 원하시는 분들 또한 많아 보입니다.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저 또한 며칠 전에 요양원에 들어가신 큰아버지 생각에 마음이 한동안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보니 느낀 것이지만 어릴 때는 절대로 알 수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네가 되면 자식들에게 말은 못하면서 여기저기 불편해도 죽음을 택하더라도 자식에게 불편을 안 주려고 한다는 걸 나이 들어서 알게 되어서 지금도 후회와 슬픔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실제 요양병원에 근무했던 의사가 환자와 그 가족들을 보면서 느낀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에 면회 와서 서 있는 가족 위치를 보면 촌수가 딱 나온다. 침대 옆에 바싹부터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것저것 챙기는 여자는 딸이다. 그 옆에 뻘쭘하게 서 있는 남자는 사위다. 문간쯤에 서서 먼 산만 보고 있는 사내는 아들이다. 복도에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여자는 며느리다.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부모를 그래도 이따금씩 찾아가서 살뜰히 보살피며 준비해온 밥이며 반찬이며 죽이라도 떠먹이는 자식은 딸이다. 대개 아들들은 침대 모서리에 잠시 걸터 앉아 딸이 사다 놓은 음료수 하나 까먹고는 이내 사라진다. 아들이 무슨 신주딴지라도 되듯이 아들아들 하며 금지옥엽 키워놓은 벌을 늙어서 받는 것이다.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은 세상인 것을 그때는 몰랐다. 오늘도 우리의 미래가 될 수많은 그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의미 없는 삶을 연명하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들도 자신의 말로가 그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이다. 자신과 절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믿고 싶겠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두고 보면 안다. 이렇게 눈물 흘린 부모님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상상이나 하셨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기대를 갖기 마련입니다. 설마 내 자식은 그러지 않겠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으로 지내다가 자식들로부터 요양원에 들어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식들이 미안해할까봐 차마 내색하지도 못하고 자식이 떠난 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훔쳤을까요? 지금의 현실을 잘 묘사하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서서히 정신이 빠져나가면 어린애처럼 속이 없어진다.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건 원치 않건 자식이 있건 없건 잘났건 못났건 돈이 있건 없건 잘 살았건 잘못 살았건 세상 감투를 썼건 못 썼건 마누라 남편이 있건 없건 대부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된다. 고려 시대에 60세가 넘어 경제력을 상실한 노인들은 밥만 축낸다 해서 자식들의 지게에 실려 산속으로 고려장을 떠났다고들 한다. 오늘날에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노인들의 고려장터가 되고 있다. 한번 자식들에게 떠밀려서 그곳에 유배되면 살아서 다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니 그곳이 고려장터가 아니고 무엇이랴. 그곳은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도 가기 싫다 해서 안 가는 곳도 아니다. 늙고 병들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자식들과의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갈 곳은 그곳밖에 없다. 산 사람들은 살아야 하니까. 너무 현실적이라 마음이 아픈 글입니다. 가기 싫지만 가야만 하는 그곳, 갈 곳이 요양원밖에 없다는 말이 참으로 마음 아프게 느껴집니다.
주변에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정말 큰 걱정입니다. 자식도 필요 없어요. 80이 넘을 때 고통 없이 잠자듯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출산에 늘어나는 노인 인구, 사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젊은 세대가 너무 많아 안타까워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젊은 층이 점점 줄어드는 이 나라는 어쩌죠? 저도 노인이지만 80 조금 넘으면 누구나 막론하고 저 세상으로 가야 하는데 부모에게 몇 푼도 되지 않는 돈도 가져가려 부모도 죽이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노인들은 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건 왜일까요? 슬픈 세월이네요. 이런 이야기가 다 이해가 가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는 요양병원 어느 노인의 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살 때는 세월이 총알 같다 하고 쏜 화살 같다 하건만 할 일 없고 쇠하니 세월 가지 않는다 한탄이 시더이다. 정신 맑으면 무엇하리요. 자식 많은들 무엇하리요. 보고품만 더 하더이다. 차라리 정신 놓아버린 저 할머니처럼 세월이 가는지 자식이 왔다 가는지 애지중지하던 자식을 보아도 몰라보시고 그리움도 사랑도 다 기억에서 지워버렸으니 천진난만하게 주는 하루 세끼 간식만이 유일한 낙이더이다. 자식 10여 남매 있음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거할 것 없더이다. 아들, 딸, 자식들 유명인사면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갈 곳 없어 여기까지 흘러왔더이다. 허리띠 졸라매고 최고 학벌 자랑하며 고생도 보람으로 알고 자식 뒷바라지 했던들 무엇하리요. 작디 작은 이 한 몸 자식 아닌 사람 손에 매인 것을. 인생 종착역인 이곳까지가 멀고도 험하였으리 종착역에 벗은 많으나 마음 나눌 곳 없어 외롭더이다. 앞을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속에 맑은 정신은 외롭기만 하더이다. 치매로 정신을 망각함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몸은 쇠하고 정신 맑으면 무엇하리요. 괴로움만 더 하더이다. 가는 마당의 야속함도 사랑도 그리움도 추억도 정신에서 모두 내려놓으니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 모진 비바람도 다 지나간 조용히 흐르는 저 호수 같은 마음으로. 과거엔 부모들이 자식에게 전 인생을 투자하고 노후를 보장받기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젠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아니라면 자신이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시대입니다. 아직도 연금 타고 퇴직금 타서 울며불며 매달리는 자식에게 결혼비용, 사업자금, 취업자금 다 털어주고 빈 털터리가 된 부모들이 길거리에 내몰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서로 비참한 꼴이 되죠. 한 푼 없이 늙고 초라한 부모가 자식들에게 더 이상 부모가 아닌 것이 오늘의 세태입니다. 자식에겐 교육까지만 책임져주고 언제까지가 될지 모를 자신의 제3의 인생 노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 현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노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것이 요양원 내부의 현실입니다. 요양병원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해도 그곳에서의 생활을 다 할 수는 없으니 항상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최근에 올라온 충격적이고 잔인한 요양원의 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파킨슨으로 많이 안 좋으셔서 고민하다가 요양병원으로 모셨어요. 거동도 안 되시고 의사소통도 힘드십니다. 집에서 모시다가 전문적인 도움으로 간병인을 두어 모시고 싶었거든요. 욕창이 너무 심하셔서 요양병원 입원 후 2주 정도 후에 대학병원 검진하러 모시고 병원 도착하니 상태가 너무 심각해져서 담당 의사가 바로 응급실에 보내줬어요. 이것저것 검사해보니 탈수 증세로 칼륨 수치가 높고 콩팥이 망가져서 심각한 상황이라네요. 지금은 수혈까지 하는 상황이고요. 폐렴도 심각해서 식사를 못해 콧줄을 했는데
콧줄도 말라 있어서 간호사랑 의사도 놀라더라고요. 그 후 대학병원에 다시 입원 중이신데 대변이 너무 안 나와서 간호사랑 가족이랑 의아하던 중 대변 치우는 중에 기침하실 때마다 항문이 열리는데 그 가운데로 초록색으로 뭔가 보여서 이상해서 손가락을 넣어 당겨보니 뭔가 길게 30cm 정도 계속 쑥 나오는데 속기저귀더군요. 항문 저 안쪽에서 속기저귀가 나왔어요. 이걸 빼보니 대변이 기저귀에 감싸져 나오더군요. 항문 깊숙이 있던 걸 발견했고 이대로 몰랐다면 장괴사는 물론 파열로 더 심각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대변 치우는 중에 허벅지 안쪽에 멍이 들고 핏줄 터진 듯한 상처가 보이는데 뭔가로 묶은 것 같은 자국이네요. 저희 아버지는 거동이 아예 안 되고 눈만 감았다 뜨는 정도인데 묶은 자국이 맞다면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6명을 혼자 간병해서 힘들다고 저희 가족에게 하소연하더니 힘들고 치우기 힘드니까 아예 트라우마가 버렸나 의심이 들더군요. 그 병실에 있던 다른 분들도 너무 걱정됩니다. 덕분에 저희 아버지는 수혈 중이고 칼륨 수치는 높고 콩팥도 다 망가져서 수혈 중입니다. 저희 가족 이름을 힘겹게 부르시던 아버지가 이제는 그냥 힘없이 눈만 감고 계세요. 검진 일정이 더 늦었다면, 저희가 모시러 가지 않았다면,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내일 아침 일찍 경찰서에 가서 고소 접수할 예정인데 잘 해결될지 너무 걱정돼요. 오래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몇 달 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로 모든 요양원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아주 친절하고 청결을 지키는 좋은 요양원도 많습니다. 그러나 몇몇 정말 양심 없는 요양원 때문에 자식들이 매우 불안해하는 마음을 떨치기 쉽지 않습니다. 요양원의 현실 2가지 사례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 제도 개선해야 됩니다. 요양병원 가지 말아야 합니다. 기저귀 하나 채워놓고 저녁 8시면 불을 딱 꺼버리고 간호원들은 모두 퇴근합니다. 다음 날 6시에 나옵니다. 이 불쌍한 환자들은 퇴근할 때 채워놓고 간 기저귀에 밤새 오줌 싸고 똥 싼 기저귀를 밤새 갈지 못하고 이튿날 간호사가 출근할 때까지 자고 있어야 합니다. 돼지 우리도 잠을 잘 수 있게 똥오줌은 치워주는데 말이죠. 중증 환자들을 밤에도 돌볼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서 불쌍한 중증 환자들 밤에 잠 편히 자도록 하루밥비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아버님이 37년생이세요. 우리나라 나이로 86세네요. 혼자 사시다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검진을 받아보니 심장, 간, 신장, 폐 두루두루 안 좋아서 치료를 받으시고 저희 집으로 모셨는데 도저히 관리가 안 되어서 집 가까운 요양원에 모셨어요. 지내다 보니 치매도 있으시더라고요. 뒤돌아서면 배고프다 하시고 밤새 돌아다니시고 그래서 병원에서 치매 판정은 받았어요. 어쩔 수 없이 남편 눈물 흘려가며 요양원으로 모셨는데 아버님도 저희도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혼자서는 거동이 안 되시는 분인데 병원 모시고 다니는 것도 보통 일도 아니고 이뇨제를 계속 드셔야 하는 상황이라 기저귀차고 생활하시는데 저희가 감당할 상황이 아니어서 요양원에 모시기는 모셨는데 요양원이 믿을 만한 곳인지 솔직히 마음이 놓이지는 않고요. 밤에 안 주무셔서 안정제를 드시게 하는 것 같은데 안정제 드셔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병원에서 퇴원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요양 등급도 못 받을 것 같고 다른 자식은 전화도 없으니 혼자서 감내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런 현실로 인해 우리나라도 노후가 고통 없고 비참하지 않게 안락사를 원하는 환자에게 해줬음 합니다라는 댓글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다는 것이 슬프게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노후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후에는 누구나 병에 걸리고 몸도 잘 쓰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가족에게 그 역할을 맡기게 되면 가족 중 누구 한 명을 희생을 하게 됩니다. 병환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한 명은 더욱더 힘이 들게 됩니다. 그것은 희생하는 한 사람 말고는 그 고통을 다른 가족이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대부분 그 희생하는 한 사람도 우울증이나 아니면 폭력적으로 자신의 억압을 풀게 됩니다. 100이면 90이 그렇게 됩니다. 현재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문제가 있다면 끊임없이 노력해서 바꿔야 합니다. 노인 문제는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최소한의 인권과 보살핌 속에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바꾸는 데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현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과거로 회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현실에 대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요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이전 세대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넋 놓고만 있는 게 현명할까요? 우리 모두 지금부터 길어지는 노후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볼테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나이에 알맞은 의지를 갖지 못하는 사람은 그 나이가 갖는 온갖 불행을 면치 못한다.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정년 퇴직이 점점 앞당겨져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퇴직금과 연금에만 의존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사 말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참으로 많습니다. 퇴직하고도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재테크 공부든 주식, 부동산 공부든 뭐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몰라서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기술들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걸 다 하기 위해서 건강을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건강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은퇴를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은퇴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돈입니다.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거의 다 올인하고 살아온 세대죠. 자식들이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사업자금, 결혼자금 등 다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남은 돈이 별로 없죠. 내가 그렇게 했으니 자식이 먹여 살려주겠지라는 생각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나중에 자식에게 서운하기만 하고 오히려 관계까지 틀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너무 자식들에게 다 해주지 마세요. 본인을 위해 돈을 아껴두세요. 그 돈을 본인을 위해 투자하고 본인의 남은 여생을 위해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자식들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아닐까요? 세 번째는 자립입니다. 누군가에게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의존이 심해지면 자식들이 부담을 느껴 오히려 관계가 멀어질 수 있고 자식들은 일이다 가정이다 하며 신경 쓸 게 안 그래도 많을 것이기에 애초에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자립하려 할수록 자식들이 먼저 도움을 주려 하고 자주 찾아뵐 것입니다. 그러니 모르는 것이 있을 때마다 자식에게 다 시키기보다는 자신이 그것을 해결하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관계입니다. 자식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다고 토라지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감정은 서서히 쌓여 나중에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특히나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말투로 무언가를 요구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일입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부모님들에게 점점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앞서도 얘기했던 건강입니다. 아프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이 누군가의 병간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만큼이나 비참한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건강 관리를 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나 자신이 참으로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그때가 돼서야 건강 챙길 걸 생각하지만 늦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당장 지금부터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건강한 음식과 운동을 매일 신경 써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고독입니다. 고독은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고독이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능력입니다. 혼자 있다고 외로워하는 것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나만의 시간으로 채울 줄 아는, 그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독을 즐길 수 있다면 다른 자식들에게 의존하려는 마음도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요양원에 가든 안 가든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잘못도 아닙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부모와 자식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큼은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극진히 사랑하지만 직장을 먼 곳에 다녀 어쩔 수 없이 자주 찾아보지 못하는 막내딸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년 전 일이다. 나와 같은 병실에 8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가 있었다. 할아버지의 병은 깊었다. 할머니는 성경을 읽으며 지극정성으로 할아버지 곁을 지켰다. 아침 저녁으로 할아버지 가족들이 병실을 다녀갔다. 네 아버지 이번엔 못 일어나신다. 이젠 화장실 걸음도 못 하신다. 조금 전에도 의사가 호스로 오줌 빼주고 갔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 막내딸이 병실로 찾아왔다. 지방에서 올라온 막내딸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막내딸은 3일 동안 할머니와 함께 병실에서 잠을 잤다. 아빠, 나 이제 가봐야 하거든.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김서방 출근도 시켜야 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해. 그녀는 울먹이며 늙으신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아빠 옛날 일 기억나? 아빠하고 나하고 매일 들길에 걸어서 학교 갔었잖아. 여름 장마 때면 아이들은 잔뜩 부른 개울물 앞에서 늘 아빠를 기다렸어. 감자처럼 작은 아이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가슴에 안아 개울물을 건네주었지. 아빠는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었으니까. 아빠가 학교에서 숙직하던 날 기억나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내가 눈밭을 걸어서 아빠에게 갔던 날, 내 발바닥 꽁꽁 얼었다고 아빠가 따뜻한 배 안으로 내 발을 집어넣었잖아. 얼마나 차가웠을까. 막내딸은 울음을 삼키며 할아버지 가슴에 다시 얼굴을 묻었다. 딸의 울음소리에도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아빠, 나 이제 가야 돼. 꼭 다시 일어나야 돼. 아빠, 꼭.
옆자리에 서 있던 할머니가 막내딸의 손을 끌었다. 어여 가거라, 어여. 내 아버지 다 알아들으셨을 게다. 할머니는 막내딸을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조금 전에 나간 아이가 우리 막내딸이라오.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지요. 응석바지로 자라 지금도 아빠 아빠 하잖아요. 이제 지 아버지 눈이나 감으면 와야지 뭐. 아버지를 끔찍이 좋아했는데 아버지 얼굴을 마지막 본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슬펐을까. 바로 그때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임자, 임자. 할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일으켜 달라고 했다. 할머니와 나의 부축을 받으며 할아버지는 한 걸음 한 걸음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할아버지는 힘겨운 숨을 고르며 창밖을 살폈다. 창문 밖, 멀지 않는 곳에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 막내딸의 뒷모습이 보였다. 할아버지는 오른팔을 들었다. 딸의 뒷모습을 어루만지듯 할아버지는 유리창을 쓰다듬었다. 딸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하는 할아버지의 눈가로 눈물이 가만가만 흘러내렸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